자, 해치입니다. 해치 명령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해치를 하는 명령어고요. 해치를 하는 명령어고 하나는 해치 수정 명령어입니다. 근데 굳이 해치 수정 명령어 쓰지 않더라도 그냥 해치를 선택만 하면 바로 해칭이 적용이 됩니다. 보통 해칭 또는 해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해치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 그대로 쓰고요. 경계 안에 재질을 표시하는 명령입니다. 경계를 만들고 그 경계에 어떤 재질, 여기는 이제 재질 말고 무늬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무늬를 표시하는 명령어가 해치입니다. 보통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단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면이라는 얘기는 자를 단자예요. 예를 들어서 칼로 여기를 이렇게 싹 잘라요. 그리고 이쪽을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보이겠죠. 근데 그냥 선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면으로 보일까요? 어디는 면이고 어디는 공간이고 이렇게 돼 있겠죠. 맞아요. 그 면이 바로 단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어떤 사물을 잘라서 그 자른 부위에 면 혹은 공간을 보여서 그 면의 재질이 뭐냐, 질감이 뭐냐 이런 것들을 보이게 하는 명령어가 바로 해치입니다. 또는 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벽돌 같은 것도 해치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재질을 표시하는 거죠. 경계 내에 재질을 표시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경계를 만들 건데요. 라인, 자, 제가 이와 같이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해치라는 명령을 실행할 겁니다. 해치 명령어는 여기 있습니다. 해치 명령은 여기 있어요. 해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바운다리, 경계 설정하는 방법이고요. 패턴, 무늬결, 그 다음 속성, 색상이나 크기나 방향,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오리진은 원점이고요. 원점의 위치 지정하기, 그 다음 해치의 옵션, 그 다음 적용하기 이렇게 됩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그냥 여기 해치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자, 해치 경계를 지정하는 방법이 셀렉트와 픽포인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픽포인트를 훨씬 더 많이 써요. 물론 종종 셀렉트를 씁니다. 다만 셀렉트를 쓸 때는 이런 거엔 셀렉트를 못 써요. 예를 들어서 서클이라든지 렉탱이라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셀렉트로 쓸 수 있지만 얘는 셀렉트를 못 씁니다. 자, 먼저 셀렉트로 제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해치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되나요? 거미줄 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거미줄 쳐요. 그래서 얘는 셀렉트로 안 됩니다. 자, 셀렉트 하게 되면 그 아래 리무브가 나와요. 리무브로 경계는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계는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이거 전부 다 셀렉트로 선택을 해보시고 리무브로 한번 경계 제거해 보시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해치. 그럼 보통 어떻게 쓰냐면 여기 있는 픽포인트로 사용합니다. 픽포인트로 내부 점, 즉 인터널 포인트를 클릭만 해주면 경계를 CAD가 알아서 다 이렇게 찾아냅니다. 물론 이렇게 찾아낸 경계를 제거할 때는 리무브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싹 제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엔터. 그러면 해칭이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치가 들어간 다음에 해치를 선택만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리본 메뉴가 싹 바뀝니다. 이게 해치 에디트예요.
해치는 한번 지정한 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바로 해치 에디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은 크게 이렇게 솔리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정한 첫 번째 색에서 두 번째 색으로 색상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 이걸 그라데이션 효과라고 합니다. 그라디언트 혹은 그라데이션 효과. 여기 보시면 GR이라고 적혀 있는 건 그라데이션이라는 뜻이고요. 라이너, 선형으로, 실린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효과가 실린더처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서 실린더라고 합니다. 인버스 뒤집어 놓은 거 한번 해보시죠. 구슬 모양 혹은 반구슬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내려가면 유저 디파인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패턴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그냥 간단하게 패턴들만 조금씩 선택해 보세요. 이렇게 저처럼 패턴들을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클로즈. 자, 패턴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틸 같은 경우는 이렇게 45도 사선을 쓰시면 돼요. 스틸은 45도 사선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AR, BR 스탠다드, 얘가 이제 일반적인 스탠다드 벽돌인데요. 사이즈가 꽤 커요. 그죠? 반대로 안시 31번 같은 경우 사이즈가 좀 작아요. 네,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이 스케일 값입니다. 이 스케일 값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해치가 제대로 안 보이는 건 둘 중 하나입니다. 해치 모양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거나 너무 커서 안 보이거나 두 가지 중 하나예요. 그래서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너무 작으니까 키워주죠. 어떤가요? 해치가 커졌나요? 자, 그런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하얗게 나오죠. 분명히 제대로 선택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예요? 반대로 해치가 너무 큰 겁니다. 줄여보죠. 자, 어떤가요? 제대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스케일 값을 조절해 보시죠. 자, 그리고 여기 앵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앵글이요. 이게 각도입니다. 45도. 그러면 각도가 기울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90도, 135도, 0도. 이렇게 각도를 지정할 수 있고요. 하나 더. 자, 그라데이션을 여기 솔리드를 한번 올라가 볼까요? 솔리드라면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솔리드의 경우는 바로 여기 이곳에서 레이어를 통해서 바꿉니다.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레이어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그런데 자,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레이어의 색이 아닌 별색을 쓰고 싶다면 여기서 색상을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바이 레이어 쓰시면 레이어의 색상을 쫓아갈 수 있고요. 레이어를 해치 같은 경우는 여기 홈 탭을 눌러서 레이어를 바꿔야 돼요. 불편하니 여기 속성창을 눌러보면 이와 같이 레이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보통은 솔리드는 바로 레이어의 색을 쫓아가지만 여기 별색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라디언트로 들어가게 되면 사정이 조금 달라지게 돼요. 그라디언트는 반드시 첫 번째 색에서 두 번째 색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색상이 두 개가 나오게 돼요. 물론 레이어를 이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색은 레이어, 두 번째 색은 내가 지정한 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로 첫 번째 색, 그 다음 두 번째 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색에서 두 번째 색으로 이렇게 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해치 이렇게 따로따로 줘야 돼요. 그러면 자 그라디언트 이렇게 색상이 나오는 거죠. 여기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실린더형이라든지 이렇게 중간에 원형이 들어가죠. 원형이라든지 반원 형태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라데이션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은요. 자, 밑으로 쭉 내려가겠습니다. 쭉 내려가면 유저 디파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용자 정의 파일입니다. 유저는 사용자 정의 파일이고 이 패턴의 크기를 정확하게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유저 디파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바닥의 경우 타일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타일 같은 경우 욕실의 타일이라든지 이런 바닥의 타일 같은 경우 자 이런 경우 숫자를 그러니까 치수를 정확하게 해서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스케일로 조절하시면 돼요. 50 이거 너무 크네요. 20 그러면 이 줄 간격이 20mm 간격이 됩니다. 10 그러면 10mm 간격으로 쭉 정리가 된 거고요. 다만 이 유저를 체크했을 때 여기 있는 더블이 활성화됩니다. 자 보세요. 자 그라디언트로 놨습니다. 자 여기 지금 더블 없는 거 보이시죠? 더블 자체가 없어요. 패턴으로 놨습니다. 여기도 아예 더블이 비활성되어 있습니다. 유저 디파인으로 놔야 여기가 비로소 더블이 활성화돼요. 더블을 누르시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패턴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많이 사용하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벽돌을 썼습니다. 자, 벽돌을 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렸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가 벽돌 쪼가리죠. 그죠? 여기서부터 벽돌이 온전하게 들어가야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셋 오리진입니다. 원점 맞추기요. 자, 원점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해치가 쭉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셋 오리진. 그러면 원점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셋 오리진. 그러면 원점이 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원점의 위치를 바꾸어 주는 것이 바로 셋 오리진입니다. 자, 다음 또 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렉탱을 그렸고요. 이 안에 서클을 그렸습니다. 해치. 자, 이렇게 넣었는데, 해치를 이렇게 넣었는데, 중요한 건 여기 오소시에이티브라는 것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오소시에이티브 연관이죠. 그러니까 얘가 체크되면 연관 해치가 됩니다. 이거 어레이에서도 있었어요. 그때는 연관 배열이라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연관 해치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패턴과 이 경계가 서로 연관을 가지고 서로 유연하게 작동되는 것. 이게 오소시에이티브입니다. 자, 얘는 오소시에이티브를 체크했습니다. 다시 봅니다. 렉탱글, 서클, 해치. 이번엔 오소시에이티브를 껐습니다. 자, 연관성, 즉 다시 말하면 해치와 경계가 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해치가 재계산되는 거 보이시나요? 심지어 중간으로 이렇게 걸쳐줘도 혹은 완전히 바깥으로 빠져도 이와 같이 경계를 읽고
패턴을 재계산합니다. 그러나 얘는 어떤가요? 연관 해치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계 따로, 해치 따로. 자, 왼쪽에 있는 건 어소시에이티브를 체크한 거, 오른쪽은 해제한 거.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렉탱, 서클, 다시 렉탱, 아니 여기까지만 하죠. 해치, 자, 경계를 지정했고요. 제가 얘를 바깥으로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해치가 하나로 인식되는 거 보이시나요? 따로따로 인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는 이런 경우죠. 렉탱, 서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해치를 할 때 경계를 제가 같이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치가 같이 인식을 합니다. 이럴 때 옵션을 눌러보시면 바로 여기 세퍼레이트 해치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세퍼레이트가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경계대로 해치를 분리하기, 그게 세퍼레이트 해치입니다. 그러면 해치가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세퍼레이트 해치를 누르면 경계가 이와 같이 따로따로 인식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세퍼레이트 해치까지 했고, 이번엔 아우터 아이슬란드를 할 건데요. 자, 보시죠.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안쪽으로 겹겹이 그렸습니다. 그러면 해치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자, 제일 바깥쪽을 클릭했더니 이 안쪽까지 경계를 다 인식을 합니다. 자, 아우터 아이슬란드 디텍션. 자, 노멀 아이슬란드. 지금 보시는 게 노멀 값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노멀이에요. 해치가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이게 이제 노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건 기본값은 아우터 아이슬란드, 즉 제일 바깥에 거 하나만 인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그노어, 아예 무시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걸 적절히 바꿔가면서 쓰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보통은 이제 해치 명령어가 여기까지인데요.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토시가 틀리거나 내용이 지워지면 여러분들 캐드가 에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천천히 할 테니까 천천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캐드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오른 버튼이에요. 누르셨나요? 맨 아래 옵션이 있습니다. 네, 이 옵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이 대화 상자는 오토캐드 환경 설정 창입니다. 오토캐드를 설정하는 환경 설정 창이에요. 그 중에 이제 파일이라는 탭이 있어요. 오토캐드를 사용하기에 필요한 파일들을, 그러니까 저장해 놓은 위치들, 오토캐드를 사용하기 위해 들어간 파일들을 저장해 놓은 위치들입니다. 디스플레이 탭은 화면의 밝기라든지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 이 크로스 헤어의 크기, 뭐 이런 것들. 오픈 앤 세이브, 저장하기란 뜻이에요. 여기 미리 저장하는 버전을 여기서 미리 지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전으로 저장해 놓으면 조금 더 작업하기가 편하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오토매틱 세이브예요. 자동 저장.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10분에 한 번씩 자동으로 저장하도록 해놨습니다. 뭐 플롯 앤 퍼블리시 뭐 이런 거, 얘는 특별히 필요한 내용은 없고, 네, 여기 셀렉션 보시면, 셀렉션 탭 보시면 논 셀렉션 있죠. 요게 꺼지면 델키가 안 먹습니다. 이 항목이 꺼지면 델키가 안 먹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항목을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Use Shift Add 셀렉션을 눌러 놓으면 한 번에 하나씩밖에 선택이 안 돼요. 객체가. Shift 키를 눌러야 선택된다는 뜻입니다.
빼셔야 돼요. 요 두 가지 항목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다시 파일 탭으로 들어갑니다. 자, 파일 탭 들어가셨나요? 여기 보시면 서포트 파일 패스요.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바로 이 경로를 우리가 복사를 해야 됩니다. 복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F2키를 누르면 블록이 져요. 수정할 수 있게끔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복사하기가 있어요. 복사하기를 누르신 다음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경로가 복사가 됩니다. 이 경로를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선택하고 키보드의 F2키요. F2키가 수정이란 뜻입니다. 다음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그리고 OK 끕니다. 저 옵션 파일이 지워지게 되면 선 종류나 폰트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올라올 거예요. 자, 파일 탐색기로 들어가 보죠. 파일 탐색기를 띄워봅니다. 자, 띄워보시죠. 그 다음에는요, 여기가 주소줄입니다. 여기가 파일 탐색기에도 똑같이 주소줄이 있어요. 여기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내용 지우고, 그 다음 붙여넣기, 그리고 엔터. 그러면 바로 여기가 우리가 작업해야 될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열어봐야 될 파일이 acad iso.pat 파일하고 acad iso.lin이라는 파일하고 acad.pgp라는 파일하고 이렇게 세 개입니다. 얘는 해치 정의 파일입니다. 얘는 선 모양 파일입니다. 얘는 단축키 파일입니다. 이거 지워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종종 이 수업을 하고 나면 다음 수업 때 학생들이 물어봐요. 수강생들이 선생님 이거 뭐 메뉴가 안 올라오는데요. 내지는 이거 단축키가 안 되는데요. 혹은 라인 타입이 없는데요. 종종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 작업할 때는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자, ISO가 붙어있는 파일을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밀리미터 타입인 거죠. 밀리미터 타입이니까 ISO가 있는 걸 쓰는데 단축키는 밀리미터나 인치, 즉 단위하고는 상관없는 파일이에요. 자, 먼저 acad iso.pat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패턴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자,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떠요. 얘가 솔리드에 대한 정의 파일입니다. 솔리드 정의 파일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한 3줄 적어 놓을 건데 여러분들 똑같이 적어 보시죠. 별표, 플로어, 패턴, 0, 0, 0, 100, 90, 0, 0, 900, 450, 100, 마이너스 100. 자, 그리고 저장. 패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 별표를 먼저 쓰셔야 패턴의 시작이 됩니다. 이 별표가 바로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요 글자가 패턴의 이름입니다. 패턴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쉼표 쓰고 주석을 답니다. 이
패턴은 어떤 패턴입니다 라고 하는 주석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쉼표 안에 들어있는 이 숫자는 선의 방향입니다. 0도 방향으로 그리세요. 90도 방향으로 그리세요. 그 다음 0,0에서 그리세요. 그러니까 x, y를 뜻합니다. 그 다음 숫자가 뭐냐면 선이 이렇게 딱 두 개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겠죠. 즉 다시 말해서 0,100에서 하나 또 그리고 다시 그 위에 0,100에서 하나 또 그리고 그 위에 또 0,100에서 하나 또 그리고 이런 뜻입니다. 얘는 무슨 뜻이냐면 900,450 즉 900,450에서 선을 이렇게 그리는데 100mm 선을 그리고 100mm 건너뛰고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900,450이 여기니까 이렇게요. 이런 모습으로 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게 어떤 거냐면 벽돌이라든지 강화마루, 이 900,450이 강화마루 사이즈거든요. 자, 보시죠. 저장. 자, 렉탱글 3000, 3000 해치. 자, 맨 위에 제일 첫 번째 눌러보시면 알파벳 순인데 제일 위에 플로어라고 뜰 겁니다. 1. 강화마루 패턴 뜨는 거 보이시나요? 이번에는요. 자, 라인 파일을 오픈해 볼까요? acad iso.line 파일. 보시면 라인 타입 디피니션 파일, 선 종류 정의 파일이라고 나옵니다. 조금만 내리면 돼요. 네, 저는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놔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한번 해보시죠. 자, 쓰는 방법이 똑같아요. 별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별표부터 시작하고 선 종류의 이름, 선 종류의 주석, 그 다음 자, 선의 모양은 그러니까 선은 방향이 없죠. 0도, 90도 이런 방향이 없죠. 그러니까 A자를 써놓습니다. 표현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5mm 그리고 2mm 건너뛰고 2mm 그리고 2mm 건너뛰고 이거 1.3선입니다. 자, 불러볼까요? 자, 라인 타입, 자, 로드, 알파벳 순입니다. 마이 센터 여기 이렇게 들어오네요. 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선의 모양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하고 선을 그려볼까요? 라인. 자, 어떤가요? 선의 모양이 그려졌죠. 15mm 그리고 건너뛰고 2mm 그리고 2mm 건너뛰고 15mm 그리고 2mm 건너뛰고 2mm 그리고 2mm 건너뛰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라인 타입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를 깨끗하게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여기만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끄고. 자, 이번엔 acad pgp 파일입니다. 얘는 프로그램 파라미터 파일입니다. 그래서 pgp 파일입니다. 프로그램 파라미터 파일이에요. 종종 우리는 단축키를 마음대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이 단축키를 바꿀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acad pgp 파일인데요. 이 파일은 오토캐드를 실행할 때 딱 한 번 불러드립니다. 라인 타입이나 혹은 해치는 내용이 바뀌면 얼마든지 새로 불러드릴 수 있지만 이 pgp 파일은 바뀌면 캐드를 종료 후 다시 불러드려야 됩니다. 얘는 캐드를 껐다 켜야 돼요. 자, 좀 많이 내려갑니다. 쭉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왼쪽이 단축키고요. 오른쪽이 풀 커맨드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이렇게 하나 써봤어요.
CCC라고 썼습니다. 단축키예요. CCC라고 쓰고 쉼표, 그 다음 별표를 쓴 다음에 명령어 전체를 씁니다. 그러면 단축키가 정의가 돼요. 자, 보세요. CCC. 그러면 원 명령어가 실행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쓰시고 저장 후 오토캐드를 껐다 다시 켜봅니다. 그러면 얘가 읽어드려져서 앞으로 CCC라고 쓰고 엔터를 치게 되면 서클 명령어가 실행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